과학의 발전으로 종교가 사회에서 차지하던 위상이 많이 가라앉은 21세기입니다.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과학이 곧 진리요, 인간은 신이며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해겔의 헤게모니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핵물리학자이자 사제인 이안 바버는 일찍이 과학과 종교 간 모델 4가지를 제시하며 양자가 서로 대화 가능하며 상호 이해를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학만을 맹신하며 과학을 새로운 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과학 만능주의 신봉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바람대로 과학은 진리라 단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현대 과학 만능주의의 한계를 살펴보며 현대 과학 시대에도 신앙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사유하겠습니다. 현대 과학은 아직까지 확률적 우연성에 의존한다. 현대 과학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영역들에 대해서 여전히 확률적 우연성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중우주론과 진화론을 예로 들어보죠. 다중우주론은 빅뱅 이론과 같은 유신론적 우주론의 자극을 받은 무신론 과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여러 우주 가운데 인류 원리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우리 우주가 있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다중우주론은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총 개수가 우주 상수의 역수인 10의 122제곱보다 많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상 무한의 우주 가운데 우리 우주만이 우연히 탄생한 것이라는 우연성에 기반합니다. 과학이라는 확실성의 학문이 말하기에는 어불성설이지요. 진화론은 어떤가요? 1954년 일명 밀러 유리 실험을 통해 원시 대기에서 화학적 진화를 통해 생명이 발생했다는 오파린 가설을 입증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러가 실험했던 화농성 대기가 초기 지구 대기와는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아미노산이 더 이상 복잡한 단백질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시 수프 가설을 부정하는 과학자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진화론은 한 종 내에서 일어나는 단기간 진화는 잘 설명하나 한 종으로부터 다른 종 진화는 아직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중우주론이나 M이론 역시 아직은 추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의 태동은 사실 신앙과 종교의 부정으로부터 파생하였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신앙과 종교의 과학이 영향을 아직 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현대 과학은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종교처럼 마치 믿음을 강요한다. 물리학은 1638년 갈릴레오의 새로운 두 과학에 대한 담론 및 수학적 증명이라는 논문 발표 이래 외부적 운동에만 골몰할 뿐 원인인 왜를 묻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학이 이 영역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이 영역을 설명하고자 하는 철학과 종교를 비웃는다는 점입니다. 물리학은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있고 모든 물질은 질량과 전하가 있다는 것을 수학적 공리로 삼습니다. 곧 시간, 공간, 질량, 전하를 전제합니다. 이미 전제를 둔다는 것은 그 전제에 대한 어떠한 의문도 제기될 수 없습니다. 뉴턴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논문에서 두 물체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서로를 잡아당긴다고 하고 모든 우주 만물 궤도는 모두 거리의 이승에 반비례하게 서로를 잡아당긴다고 하는데 왜 그러한가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경험적 관찰에 대한 결과만 제시할 뿐이죠. 쿨롱 법칙의 정전 기력에서 두 전하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당기거나 밀어낸다는 사실도 가우스 정리에서 우리 공간을 3차원으로 정의한다는 것도 왜를 묻는 순간 무의미해집니다. 현대 과학은 귀납적 추론의 한계를 가진다. 과학은 절대 진리 마냥 시대를 구가하는 지식이 나타나더라도 발레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이전 개념과 이론, 모델들이 모조리 폐기되는 문제를 낳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귀납 추론 말고 예력적 추론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예측을 주장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자연과학은 단기간에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귀납법을 고수합니다. 이 맥락에서 상향식 귀납법을 지지하는 과학이 하향식 연역법에 입각한 신앙과 종교의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정당하지 않습니다. 4.
현대 과학이 다루는 지식, 개념, 이론의 실제성에 대한 문제. 최근 현대 과학은 오늘날 과학을 사실 그대로의 것으로 여기는 실제론자들과 과학을 가설 도구로 여기는 반실제론자들의 논쟁이 한창입니다. 반실제론자들은 앞서 반대가 발생할 시 모든 이론이 폐기되는 귀납적 과학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이미 18세기 연소 이론, 플로지스톤, 19세기 에테르 우주 이론 등은 폐기되었습니다. 21세기를 지배하는 과학 지식 또한 언제든 폐기될 수 있다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바로 반실제론자들입니다. 반면 실제론자들은 실험 측정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데이터들이 독립된 실제의 반영이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자, 쿼크, 뉴트리노 등 관찰 불가한 실제를 상정하고 지금도 과학적 이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실제론자와 반실제론자 간 논쟁은 20세기 양자 물리학에서의 획기적인 사건인 코펜하겐 해석 이후 점점 반실제론자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자연스레 과학과 종교 간 대화의 창이 더욱 열리는 것이죠. 어떻게를 묻는 과학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학문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을 신의 자리에 앉히려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진리를 지시하는 방향타일 뿐 절대 불변하는 진리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를 묻는 과학과 왜를 묻는 종교, 양자는 상호 대화를 통해 인류의 좋은 것들을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과학과 종교, 양자의 균형 어린 시각 아래 겸손되이 살아가며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